예,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찾아뵙는 닥터 썰전과 네, 시간이죠. 네. 톡톡건강 이진한 TV TV 합동방송 시간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 별일 없었죠? 네, 네. 아, 네. 그 네. 요즘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코로나 별일이 관련해서. 생기네요. 네네. 네. 위드 코로나가 네. 이슈가 되면서 네. 가장 그 불을 지핀 게 뭐냐면 최근에 돌아서 또 치료제. 네. 아, 치료제 갑자기 또 네.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특히 이게 먹는 치료제. 그렇죠. 지금까지 네. 코로나 치료제라고 알려진 건 다 증맥주사를 네. 통해서 주사제지 않습니까? 혈장제 뭐 이런 네네. 건데 네네. 이거는 꼭 저 타미플루처럼 네네. 네. 그런 거죠. 몰루피라비드. 뭘로요? 네. 뭘로 가요? 뭘로 만들었는지 아, 뭘로 모르겠어요. 만든지 모르지만 몰루피라비르라는 네, 네, 네. 머크에서 만든 네, 건데 지금 아직 임상 나왔어요. 중이지 아마 않습니까?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상당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모셨습니다. 분야의 최고 네. 전문가를 모셨지 않습니까? 네, 방송하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네. 우주를 총괄하는 분이에요. 네. 김우주. 김우주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네. 고대 구로병원에서 고대 구로병원의 유튜버가 이분 때문에 활성화돼서 맞아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 내가 부러워 죽겠는데 초기에 고대 의료원 구독자가 5천 명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김우주 교수가 매일매일 코로나 방송을 하면서 몇만 무려 명이 3만 7천 명. 아이고.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네, 모시지 않습니까? 모셨죠. 예.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감염 질환의 최고 명의. 예, 네. 예, 특히 메르스 때 아주 활약이 대단하셨죠. 네, 네, 예. 네. 예. 모실까요? 한번 초대를 해서 네, 예, 네.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너무 처음부터 반갑습니다. 저를 띄워주셔가지고 네, 저는 정신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팩트만 네. 사실 이야기합니다. 아닌 건 네. 얘기 안 합니다. 네. 교수님 얼굴이 정말 크네요 화면에서. 아 원래 저 얼굴이 큽니다. 머리가 네, 큰 네. 편이고. 약간 좀 멀리서 비춰줄 수가 있을까요 혹시? 네네. 됐나요 저는? 좀?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너무 뭔가요? 네, 아닙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예, 예, 얼굴이 좀 잘려가 위로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을 네, 네. 위로. 네. 화면을 약간 낮추면 될 것 같은데. 낮추면. 네, 네. 네. 예, 됐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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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근에 이제 머크에서 아주 획기적인 약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요. 진짜 예. 관심 많고요. 예. 이게 제2의 뭐 맞- 게임 체인저, 네, 게임 게임 체인지라는 체인저가 얘기도 있고 되느냐. 해서 드디어 과연- 이제 네네. 예, 코비드 19에서 벗어나는 거냐 우리가 네네. 예, 그런 그런 기대감도 얘기가 있고요. 다 많아요. 그래서 네. 예, 정말 그렇습니까? 네, 네, 정말 예, 궁금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네, 네,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 접종으로 해서 이제 중증 사망자는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네, 네. 무증상 경증이 많아서 아직 확진자는 이제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재택 치료하고 뭐 하려면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야지 사실 안심하고 집에서 네, 네.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독감 같은 경우도 백신을 접종하지만은 독감에 걸린 경우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이제 타미플루 먹는 약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증으로 가는 것도 맞고 빨리 회복이 되는데 네. 예, 최근까지 이 코로나는 이 항바이러스제가 이제 뭐 렘데시비어라고 이제 주사제 있었지만 이건 뭐 병원에 입원한 이제 중증 환자에서만 쓰는 주사제고 네, 네. 또 항체 치료제도 사실 주사제고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먹는 알약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코로나 치료제가 있으면 좋겠다. 네, 이제 네.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 그 첫 약이죠. 먹는 네, 네, 네. 코로나 항바이러스제가 10월 1일 날 네, 네. 머크가 이제 언론 발표를 통해서 네, 네. 이 먹는 항바이러스제 몰루피라비어가 네. 위약 대비 그러니까 위약 네. 대비 네. 병원 입원이나 사망을 50% 줄여줬다라는 네. 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 네.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네, 또 네. 미국 FDA에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하겠다. 네,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나라가 이 몰루피라비어를 좀 비축하고 네, 네. 자국민한테 쓰고자 지금 또 갑자기 이제 그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인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획기적인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예, 좀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삼상 연구인데요.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네네. 1,550명을 코로나 환자와 위약 반반 나눠서 네네. 투여하는 의사나 먹는 환자도 이게 뭐 몰루피라비오 치료제인지 의약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8월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가 삼상 임상을 하면 독립적인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라고 해서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가 이제 연구자나 제약회사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 연구가 한 반 정도 진행되는 시점에서 자료를 까봅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네. 지금 코로나는 굉장히 환자가 많고 치료제는 급한데 네네. 이 1,550명이 다 등록될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늦으니까 중간에 775명 자료를 살짝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가 까봤더니 네. 놀랍게도 이 몰루피라비오를 투여한 환자와 또 의약 대조군을 비교했더니 그 29일째 그러니까 투약을 하고 이것은 이제 경증 내지 중등증 코로나 환자로서 증상 시작하고 5일 이내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령과 같은 이제 고염군이 있는 분만 한 겁니다. 좀 고염군이 했더니 입원 또는 사망이 29일째에 몰루피라비오군은 7.3%, 위약군은 14.1%, 그러니까 50% 정도 몰루피라비오군이 위약군 대비 감소가 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네네. 사망자가 몰루피라비오군은 29일째 한 명도 없었어요. 위약군은 8명을 사망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네네.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가 이거 1,550명까지 끝까지 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효과가 입증됐는데 네네. 여기서 중단하고 빨리 식약처에 긴급 긴급 사용허가를 승인. 해서 네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효과가 이제 통계적으로 확실한데? p-value가 예, 0.0001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통계적으로 네. 굉장히 유의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번 달 내로 미국 FDA가 긴급 사용 허가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도 사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게 캡슐 형태죠? 캡슐입니다. 그러니까 네. 타미플루가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해서 5일인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5일간 투약하는 거고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네. 이제 문제는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요? $700. 예, 700달러. 700원이요? 700원이면서 700달러. 달러요. 한- 700달러. 700원이 아니라 700달러니까 한 90만 원 하네요. 네. 90만 원 정도 네? 하는 네, 거니까 다스치 아까 지금은 너무 비싼데. 5일 너무 분치입니까? 비싸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워낙에 리치백 바이오라는 작은 규모 소규모의 바이오 컴퍼니가 이제 개발 중에 있던 거를 이 머크가 네네. 사가지고 공동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은 워낙 뭐 처음에 개발한 신약들은 다 약값이 비싸죠. 그래서 약값이 비싼데 아마 머크는 각 나라의 경제 수입 규모에 따라서 GDP나 이에 따라서 약값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보다 싸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높은 상위권 나라니까 좀 가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MSD 머커가 굉장히 원래 백신에 강한 제약사였는데 그동안 힘을 못 발휘하다가 이번에 한 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임상 2상까지 결과를 보면 되게 좋은 건데 결국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또 좋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임상이 좀 없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 자료에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된 논문으로 모든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 보도 자료에 의하면 델타하고 뮤 이런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용 기전상 네네. 이 몰루피라비오는 바이러스가 복제할 때 그 폴리머레이즈라고 복제할 때 핵산에 이제 뉴클레오사이드가 이제 끼어 들어가서
네네. 이게 늘어나 증식하는 걸 차단합니다. 중간에 중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복제를 차단하는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뭐 델타나 알파, 뭐 베타 이 변이 바이러스는 주로 스파이크 단백, 맞아요. AC 네네. 거기에 변이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변이 부위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있지만은 변이와 무관하게 효과가 있다.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뭐, 네네. 뭐 변이 지금 있는 변이에 대해서 네네. 여기 이제 보도 자료에도 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여기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일단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네,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신을 지금까지 맞으면서 우리가 방역을 했었는데 근데 네. 치료제가 되게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한 의무 접종 이런 게 좀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백신을 이제 안 맞아도 되지 않나? 내년쯤이면 치료제가 이제 활성화돼서 생산이 공급이 적당히 나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이제 백신이 이제 여러 가지 맞기도 어렵고 부작용도 우려되니까 이제 뭐 몰루피라비아 한 발씩 나왔으니까 백신 안 맞고 이 몰루피라비아 먹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요. 네, 죄송한데 뭐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심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걸 예방하는 목적이 틀립니다. 예방 목적이고 네네. 몰루피라비아 항바이러스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증상이 나와서 네네. 투약하는 치료 목적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목적이 틀리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죠. 왜냐하면 네네. 코로나 백신을 뭐 난 절대 안 맞겠어 하는 사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돌파 감염이 돼서 또 환자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몰루피라비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 네. 그러니까 독감의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 네네. 독감의 경우도 매년 고령자나 고령군은 매년 독감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겨울에 독감이 또 유행하니까 네네. 독감에 걸린 사람은 또 타미플루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상호 보완적이다. 네. 백신은 스케줄대로 맞아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물량 확보가 우리가 우리 백신 확보 물량 못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결국 이 치료제도 물량 확보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1년에 1,000만 명분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제약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공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교수님? 아니 환자는 몇억 명인데 이거 1,000만 명분 해가지고 어느 코에다 갖다 붙여요? 지금 저 미국에서는 뭐 작년에 올해 일찍이 머크에 이제 12억 달러를 주고 몰루피라비아 3상이 성공하면 170만 명분을 우리가 먼저 성구매하겠다 이미 선약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미국이요, 미국이. 미국이? 미국이 올해 초에 개발하는 중에 이게 3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미 찜을 해놓은 거죠, 사실. 그러네요. 찜을 해놓은 거고. 지금 이제 성공했다고 하니까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여러 나라들, 태국까지도 지금 이제 줄을 서서 또 이제 성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짜 또 뭐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 안 하면 성적 좋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항바이러스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뭐 우리가 좀 평상시에 투자를 안 한 그 결과인데 뭐 이제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머크 말고 파이자하고 루슈하고 이런 데서도 지금 2상, 3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바이러스제가 한 가지면은 모르죠. 우리가 코로나 백신도 작년 12월에 초기에 뭐 파이자, 모더나 지금 이제 넘쳐나지 않습니까? 얀센,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좀
이 머크 몰루피라비오 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네네. 로슈나 뭐 다른 파이자에서도 항바이러스제가 올해 지금 3상 중이니까 성공한다면 네네. 시장 경쟁 논리에 의해서 네네. 이제 생산량도 늘고, 그러니까 백신보다는 이 항바이러스제나 이런 화합물이기 때문에 생산 증량하는 거는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좀 걱정스럽긴 한 네. 말씀이네요. 예, 예. 자, 우리나라도 선구매 협의 중이죠? 예, 뭐 지금 질병청에서 뭐 2만여 명분을 네. 지금 구매하고 있다. 네. 특정 어떤 약인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네네. 예,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자, 이 약에 대한 이제 그 치명을 낮추는 그 결과는 이제 발표는 됐지만 여전히 이제 이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이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뭐 노약자들 네네. 네,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네네. 간략하지만 이 몰루피라비어 임상을 삼상하면서 네네. 이상 반응, 우리가 이제 부작용을 이제 포함해서 넓게 약을 먹고 어떤 증상이 나오면 그걸 이제 이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약하고 인과관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몰루피라비어군에서는 35%가 이상 반응을 호소했고 위약군은 40%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약군이 5%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위약이라 하더라도 뭐 위장장애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고 네네. 사실 뭐 이 정도보다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중단한 경우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이상 반응 부작용 위험하는데 네네. 몰루피라비어 먹는 사람 중에서 중단한 경우는 1.3%, 위약 투약군에서 중단 케이스는 3.4%. 위약군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보도 자료만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만 네네. 문제는 이게 이제 775명 적은 숫자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만약 긴급 사용 허가가 돼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복용하는 중에 드물지만 의외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그건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 국산 외국 치료제에 대한 얘기는 하셨는데 우리 국내에도 지금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좀 어떻게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국내는 이제 작년부터 약물 재창출, 드러그 리퍼포즈먼트, 예를 들어서 뭐 말라리아 치료제나 뭐 다른 HIV 치료제나 다른 비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에 이제 시도해보는 임상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뭐 일부는 약간 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도 하고 일부는 이제 효과가 없다고 중단한 경우도 있고 지금 일부는 또 3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머크에서 개발한 거는 약물 재창출이 아니라 이 워낙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 몰루피라비어가 그 폴리머레이자라고 하는 바이러스 복제 효소를 타겟으로 해서 기전을 규명해서 개발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 같고요. 지금 약물 재창출이라는 건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를 겨냥한 것이 아닌 다른 감염병에 이제 허가된 것 빌려다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 그렇지만 뭐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항바이러스 말고라도 뭐 항염증제도 지금 여러 회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우리 임산부 백신 접종도 사실은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접종이 될 텐데 많은 임산부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뭐 언제 초기에 맞아야 될지, 중간에 맞아야 될지, 또 후반에 맞아야 될지
또 태아에는 또 감염의 우려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나라 뭐 임신부는 뭐 태아와 함께 이제 잘 보호해야 되고 네네. 사실 백신이 새로 개발돼서 처음부터 사용하기는 안전성 자료가 없어서 네. 꺼려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권하지를 않았는데 네네. 미국에서 이미 이제 수백만 명의 임신부가 맞았고 네네. 병원에 있는 뭐 의사나 간호사 젊은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병원 의료진 접종을 초기부터 하고 네네. 자료가 축적되면서 네네.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라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여러 그 나라들의 산부인과 학회에서 임신부는 네네. 임신 그 기간에 상관없이 접종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뭐 임신부 감염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네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임신부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네네. 조산, 유산, 또 뭐 사산, 아. 임신부가 또 임신은 배가 부르니까 네네. 호흡기 바이러스 코로나가 폐렴이 일으키면 숨이 차서 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하는 경우도 많고 아. 또 임신부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니까 안 한 경우보다 네네. 백신 접종 안 하고 코로나에 걸린 것이 훨씬 위험하다.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 그래서 이미 미국, 영국의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적극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않은 여성과 그러니까 임신 여성에서 백신 네네. 접종을 안 한 분하고 네네. 백신 접종을 한 분을 비교를 해봤더니 네네. 그 뭐 조산, 유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큰 차이가 없어요. 백신 안 맞은 임신부나 백신 맞은 임신부가 더 뭐 유산이 크거나 기형아가 많이 나거나 그런 게 없이 네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임신부의 백신은 안전하다. 자, 그럼 그렇게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여전히 뭐 부작용은 뭐 임신부라도 똑같이 나타날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파이자나 모더나를 권고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보다는. 네.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혈소판 감소, 혈전 증후군 위험이 있고 그래서 mRNA 백신 계열을 일단은 권고를 하는데 네네. 파이자, 모더나의 경우도 아나필락시스 병력 있는 사람은 맞지 않도록 해야 되죠. 일반인과 똑같하게. 네네. 그렇지만은 임신부에서도 일반인과 같이 접종 후에 뭐 하루 이틀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열이 나면은 임신부도 힘들지만 태아도 힘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레놀처럼 좀 안전한 해열제를 먹으면 되겠고요. 네네. 그보다 앞서 우리나라는 뭐 임신부가 다 산전지차를 정해진 산과 의사 주치를 통해서 산전지차를 잘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신 접종 받기 전에 담당 산부인과 산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네.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주의할 점, 네네. 백신 접종 후에 증상 나왔을 때 담당 산과 의사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정도 마치고요. 저 코로나 핫 이슈 저희들 뭐 가끔씩 이렇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생방송뿐만 아니라 그 고대에서 유튜브 계속 하시고 계시죠? 최근에 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애청자입니다. 네, 꼭 부탁합니다. 네. 아유, 선생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네.